지금까지는 엔딩에서 수면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지만 수면에 비친 행복이라는 제목과 함께 에밀리아가 비치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밀리아에게 수면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번 리뷰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자는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프레데리카에겐 내장을 보기 위해 복부만 노렸었지만 가필에겐 그러지 못합니다. 가필이 엘자를 보고 강자임을 느꼈듯 엘자도 가필을 강자로 느낀 것이죠. 엘자는 얼굴에 강한 타격을 받지만 다음 장면에선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예전 몇몇 장면들에서도 그랬지만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인데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무리 타격을 받아도 멀쩡한 건 엘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엘사 그란힐테. 의외로 암살자인 엘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건 리제로 세계관의 설정입니다. 리제로 세계에선 강자끼리 1대1 결투 시 이 이름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강자끼리 붙게 되면 둘 중 하나는 죽어 세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도 엘자는 라인하르트와 마지막 합을 겨루기 전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혔습니다. 엘사 그란힐테. 라인하르트 반 아스토리아. 1기에서 팩은 엘자를 보고 이름을 밝혔지만 엘자는 밝히지 않은 예외도 있었습니다. 이름 댈 일도 별로 없을 엘자가 먼저 이름을 댈 만큼 강자로 인정한 가필인데 긴장감이 최고로 고조되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베아트리스 시점에서 스바루가 성역에 간 이후 첫 재회입니다. 스바루는 저기 진검문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 베아트리스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진검문의 약점을 적이 알고 있다는 건 로즈월이 가르쳐줬다는 것이고 로즈월은 예지에서를 충실히 따르므로 예지에서에 베티의 죽음이 적혀있다는 게 됩니다. 베티는 그런 운명에 안도하는데 예지에서의 베티의 죽음이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을 잊은 게 아니라는 것과 베아트리스의 긴 400년이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죠. 이 대사는 베티 나름대로 용기를 낸 대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바루가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면 베티는 죽지 않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지만 용기를 냈음에도 스바루는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쫓겨납니다. 始めたのは私と先生だ。それだけは間違っていますよ、エミリア様。 지난화에 나왔던 대사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에밀리아의 파트로 이어집니다. 이 대사는 에밀리아가 당신과 내가 시작한 일이라며 도중에 포기하려 하지 말라는 대사에 대한 로즈월의 대답이었습니다. 에밀리아 입장에서는 로즈월이 자신을 찾아오고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로즈월의 행동들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죠. 에밀리아를 찾아온 것도 그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관점 차이가 같은 진영이지만 계속해서 둘을 대립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다음 장면은 에밀리아의 두 번째 시련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오르 대삼림에서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자랐을 때의 평행세계를 보는 것이 두 번째 시련, 있을 수 없는 현재입니다. 저번 시련과 다르게 바라보는 입장이 아닌 직접 등장인물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작가에 따르면 이번 시련 속 에밀리아의 모습은 14살 정도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시련 속 나이는 에밀리아의 정신연령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세계에서 이 머리핀은 포르투나의 유품이자 포르투나를 상징하는 의미로 존재했습니다. 시련 속 에밀리아는 포르투나와 똑같은 머리핀을 달고 있죠. 이 머리핀은 평소에 하고 다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판도라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포르투나의 죽음도 없이 에밀리아는 평범하게 포르투나와 같은 머리핀을 할 수 있었고 일상적인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에밀리아의 상징적 물건인 이 머리핀이 유품이 아닌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곧이어 진행되는 시련 속 내용들이 더욱 안타까워 보입니다. 에밀리아가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만 거울에는 에밀리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비스듬히 찍은 이 장면에 대한 해설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목하기만 한 피크닉. 문득 에밀리아는 둘을 보면서 눈물이 넘치려고 하자 자리를 떠납니다. 에밀리아가 중간에 눈물을 흘린 이 장면은 원작에 따르면 따스한 충족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행복한 광경을 마냥 바라보며 빠져있고 싶다고 생각하다 눈물이 넘쳐 억누르고 있던 것입니다. 시련 속에 동화되었다가 자신이 시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점으로 비춰지기도 해서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에밀리아가 절벽에 서 있자 친오빠나 마찬가지인 아치가 나타납니다. ありうべからざる今を見てここで暮らしたいとは思えなかったのかい? 하지만 에밀리아는 성장했습니다. 모두 주변 인물들 덕분이었죠. 에밀리아는 그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어 에밀리아는 에키드나에게 이 세계를 보여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비록 환상일지라도 이곳에서 행복을 볼 수 있었던 에밀리아. 에키드나는 울 것만 같은 표정으로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이건 원작에서도 밝혀지지 않았기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에키드나의 눈물은 에밀리아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먼 훗날에 밝혀질 거라 예상되네요. 시련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에밀리아는 호수의 수면을 한참 쳐다봅니다. 그 후에 에밀리아는 곧바로 수면으로 뛰어내립니다. 에밀리아가 수면에 빠진 건 이번 2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있을 수 없는 현재를 부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두 번째 시련의 의의였습니다. 에밀리아의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것은 크게 거울과 피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원작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아는 이때 직감적으로 수면에 빠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밀리아는 얼음 속에 갇히고 깨어난 이래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기억과 깨어났을 때 완전히 성장한 육체의 오차, 그리고 질투의 마녀와 비슷한 외모로 박해를 받았던 에밀리아는 더욱 자신의 외모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아는 지금껏 거울을 보지 않으려 하고 수면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팩은 그런 에밀리아가 거울을 보지 못하는 걸 알기에 에밀리아가 신경 쓰지 않게끔 팩 자신이 에밀리아의 옷과 머리를 정돈한다는 걸 계약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볼 때 나온 회상 장면에서 에밀리아가 그동안 하프엘프라는 이유로 들어왔던 차별들, 그리고 자신과 언제나 함께 있어준 팩이 등장하면서 이런 팩의 보살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 실현에 들어왔을 때 에밀리아는 바깥도 보이지 않고 거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아가 자신과 마주하면서 바깥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처음 제대로 쳐다볼 수 있게 되었죠. なんだ思ったよりフォルトナ母様に似てなくて残念 참고로 1기 엔딩에서 에밀리아가 거울을 보며 머리 단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작가님도 언급하신 오게티입니다. 거울이라는 트라우마가 수면의 비침으로써 해결되었다면 피라는 트라우마는 얼굴이 물에 씻겨 내려가며 해결됩니다. 피는 포르투나, 듀스와 관련된 잔혹한 과거를 상징합니다. 에밀리아는 포르투나의 비극적인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피는 지워지지 않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며 에밀리아는 피가 묻은 채로 얼어버립니다. 에밀리아가 깨어났을 때는 피가 그려지지 않았지만 트라우마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나 전부 트라우마가 남은 상태, 즉 피가 묻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매 오프닝마다 에밀리아의 피가 보여진 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극복하지 못할 것 같던 피는 에밀리아가 호수에 뛰어내리면서 직접적으로 씻겨나가게 되었죠. 이렇듯 호수는 거울의 역할과 물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에밀리아는 성장했으니 더 이상 하프엘프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과거 이야기가 나와도 전과 같이 상처받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밖으로 나와 응원을 받은 에밀리아는 마지막 실현을 위해 묘소에 들어가며 끝이 납니다. 이번 화는 긴 분량이었던 에밀리아 과거사의 종지부인 만큼 중요한 화였습니다. 비극의 주체였던 듀스와 포르투나가 실현에 나와서 안쓰러웠지만 누구보다 강해진 에밀리아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늦은 리뷰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리면서 되도록 빠르게 남은 화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화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